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떡지고 간지러워 불안하시죠? 두피에 자극이 되는 유해 성분들로 가득한 샴푸를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사용하자니 하수도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으로 고민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샴푸의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샴푸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와 마지막으로 건강한 두피, 탈모 예방 샴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빼먹지 않고 하는 머리 감기 샴푸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샴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샴푸로 머리 감는 역사는 길어야 50여 년밖에 안 되었던 거죠. 시중에 샴푸가 판매되기 전에는 빨래비누로 머리 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탈모라는 단어를 쉽게 들어볼 수 없었고요. 점점 다양한 성분과 효과가 있다는 샴푸들이 판매되는 지금이 더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걸 느낍니다. 더더욱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분들의 가르마에서 이어지는 정수리가 헝한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샴푸의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난다. 가수 장범준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노래 제목으로 샴푸 향을 향수처럼 느끼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난다, 즉 샴푸에 남아있는 계면활성제와 화학성분 향료를 충분히 씻어내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만큼 계면활성제와 각종 화학성분을 완벽히 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장품을 비롯해 샴푸에 들어가는 향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공향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천연향을 넣었다고 홍보하는 샴푸도 있지만 정말 100% 천연향이라면 향이 그리 오래 남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은 직후까지는 향이 남아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사라지는 게 천연향의 특징입니다. 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향이 좋은 샴푸를 선호하기 때문에 샴푸 생산 기업에서는 인공향료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천연향과 인공향을 조합하거나 향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100% 인공향을 넣게 됩니다.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 뒷면에 원료명을 보시면 맨 하단 쪽에 향료 성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샴푸와 탈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향료 성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공향은 두피와 피부에 자극이 되는 유해 성분으로 분류되는 성분들입니다. 원료명의 하단에 자리 잡은 이유는 그만큼 극수량이 들어있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 극수량의 유해 성분도 어느 사용자에겐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를 사용하면 잘 씻긴다. 샴푸액을 듬뿍 머리카락 또는 두피에 묻혀 마구 비벼대면 풍성한 거품을 일게 해서 머리 감으면 뭔가 온갖 노폐물과 먼지 등이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개운함이 느껴지시죠? 노폐물과 먼지 등이 당연히 깨끗이 씻겨집니다. 깨끗이 씻겨지다 못해 너무 과하게 씻겨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품이 풍성할수록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면활성제, 즉 세정하는 세제가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계면활성제의 순기능은 피부에 붙어있는 유해세균을 포함 피부에 남아있는 묵은 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과하면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딱 씻겨나갈 만큼의 노폐물, 피지면 좋은데 거품이 풍성할수록 또는 쫀쫀한 거품일수록 피부에 있어야 하는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까지 과하게 씻겨내고 두피, 즉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몸속 자생반응으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샴푸의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찰랑거리는 머릿결. 특히 여성분들 긴 생머리에 바람에 흩날리는 찰랑거리는 머릿결은 모든 여성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요, 남성분들의 호감 대상이죠. 머리카락이 찰랑거린다, 즉 유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타고난 풍성한 머리카락에 유수분 밸런스가 거의 완벽히 맞춰진 윤기나는 찰진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난 유전의 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 에센스 또는 앰플을 열심히 바르고 관리하시죠. 어릴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유수분 밸런스로 피부는 물론 머리카락도 촉촉 탱글탱글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식습관 또는 생활 환경에 의해 몸속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며 촉촉한 피부,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아닌 점점 푸석하고 갈라지는 피부 또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부는 물론 모발 한 올 한 올 감싸는 피지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발에 유수분이 부족하면 머릿결은 푸석해지고 건조하며 가라앉기보다는 흩날리게 됩니다. 적당한 피지막이 있는 모발은 찰랑거림보다는 좀 더 차분한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분들의 긴 찰랑거리는 머릿결은 샴푸 후 또 다른 화학성분 제품인 에센스 또는 앰플 등으로 헤어케어를 한 상태의 머릿결 상태이지 자연 그대로의 머릿결이 되긴 힘들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샴푸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면 그럼 샴푸를 쓰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샴푸의 오해와 진실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샴푸를 개발했던 전직 개발자이기 때문입니다. 샴푸를 개발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알고 나니까 샴푸 사용이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샴푸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샴푸들을 왜 쓰면 안 되는지를 한동안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알고 나니 나도 쓰고 싶은 샴푸, 내 가족도 믿고 쓰고 싶은 샴푸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샴푸들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샴푸를 시중에 출시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제가 만든 샴푸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소속되었던 회사의 제품이고 지금은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홍보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카락, 탈모 예방을 위한 경험자 입장에서의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샴푸를 개발하면서 공부하며 알게 된 샴푸의 성분들로 차라리 샴푸를 쓰지 말자 싶어서 한 3년간 노프로 생활했었습니다. 노프, 즉 샴푸를 안 쓰는 거고요. 그렇다고 머리를 안 감은 건 아니고 물로만 씻는 건 3년 동안 시도했었습니다. 화학 성분들을 공부하며 점차 화장품도 끊게 되고 샤워도 세정제 안 쓰고 물 샤워를 했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샴푸 쓰긴 합니다. 단 매일이 아닌 2주에 한 번 정도,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세수핀으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물샤워는 이젠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물샤워를 하고 있고요. 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수핀으로 풍성한 거품을 내어 가볍게 씻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계면활성제의 순기능을 포기하기에는 과하지 않은 적당한 노폐물 제거, 묵은 피지 제거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3년간의 경험치 때문입니다. 물로만은 묵은 피지를 씻어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두피도 피부도 조금 기름진 느낌을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하지 않은 세수비누 정도의 세정력으로 묵은 피지 제거가 충분합니다. 샤워 후 늘 건조하다 못해 갈라지는 피부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면 물 샤워하면서는 건조 느낌은 덜하게 되었습니다. 노프로 생활하던 어느 쯤 갑자기 머리카락이 과하게 빠지는 탈모 증상이 와서 두피 클리닉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 탈모 원인이 혹시 요즘 하고 있는 노프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저에게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노숙자들 중에서 대머리가 많을까요? 더벅머리가 많을까요? 자, 답을 아시겠죠? 한때는 TV에서 노프하면 모공을 막게 되어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나온 적도 있지만 이건 물로 충분히 씻어내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 이번엔 건강한 두피, 탈모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샴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샴푸액을 바로 두피 또는 모발에 묻히지 말 것. 샴푸액의 화학성분이 두피에 닿는 것이 안 좋은 것보다 두피와 모발에 묻은 화학성분을 완벽히 씻어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세면대에 샴푸액을 떨어뜨려 과하지 않은 적당한 거품을 만들어 그 희석된 물로 샴푸하시면 잔여 화학성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1, 2주간 샴푸액의 양을 점차 줄이며 샴푸하세요. 물 샴푸로도 어느 정도 세정이 되기 때문에 극수량의 샴푸액으로도 세정력은 충분합니다. 세 번째, 샴푸하기 전, 즉 거품 내어 샴푸하기 전에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와 유사한 온도의 미온수에 충분히 두피와 모발을 불리면 극수량의 샴푸액으로도 충분한 세정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손가락 마사지만으로도 깨끗한 세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찬물로 충분한 세정이 중요합니다. 미온수 세정 시 열려있던 모공을 찬물로 조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공을 조여줌으로 피지 분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금의 잔여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좀 더 오랜 시간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위에 1에서 4가지 단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샴푸액 사용이 줄어들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샴푸액 사용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덜 씻긴 느낌, 살짝 기름진 모발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점차 샴푸액 사용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몸속 유수분 밸런스가 자생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또한 점차 화학 성분을 멀리하게 되면서 두피, 피부 자극을 덜 받게 되어 머리카락 빠짐이 덜하게 되고 화나있고 예민해진 두피가 숨을 쉬게 되면서 눌려있는 모공 속 모발이 자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샴푸 개발자의 경험담이요. 수십 년간 같은 방법으로 생활해온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